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에서 불거진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각 대사 초치를 포함해서 공개적 항의 공방을 벌이고 또 갈등 국면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중 관계 해법 없는 건지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만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후폭풍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중국 각국 다 상대국 대사 초치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예, 한중이 같은 형태로 조치를 하는데 네. 이건 외교적인 수사이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가 현상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동북아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좀 악화가 좀 심해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이 초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외젠이라는 형식인데 이게 초치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유해지엔이나 예. 이제 중국어로 유해지엔이나 짜오지엔이나 이제 초치라는 하는데 강도가 좀 달라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 약견이에요. 유해지엔은 조금 저강도의 항의를 표시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짜오지엔은 조금 고강도의 항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급수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유해지안 같은 경우는 약간 평등한 관계라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이 공사 첨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다음 짜오지에는 급이 높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차관이 이제 대사를 부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호진 차관님이 싱하이밍 대사를 불렀잖아요. 이거는 네. 상당히 격에 맞는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외젠 한 것도 뭔가 신경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중국 의도가 어떤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신경전의 의미는 있는데 네. 조금 강도가 약하면서 우리를 좀 떠보는 것이 아닌가. 한번 떠보는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문제가 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예. 싱 대사가 배팅, 후회 이런 발언들이 이제 도화선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이 싱하이밍이라는 사람 네. 어떤 사람입니까? 신원식 의원은 기피 인물이다, 추방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그건 너무 나간 거고요. 예. 처방까지 한다는 거는 외교 관계를 단절하자는 얘기니까 그건 좀 너무 앞서간 얘기였고. 네. 이 신대사라는 사람 우리 박수님도 보다시피 네. 약간의 좀 강성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약간의 권력력이 좀 있고, 그다음 공명심이 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출세 의욕이 강한데 원래는 이제 이 신대사가 조금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몽골 대사 끝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관직에 남아있기는 어려웠는데 이상하게 실이 또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예. 그럼 사실 중국 외교부에서 한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주 몇 명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스카우트한 그런 게 있습니다. 시진핑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그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아마 충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충성도는 높다. 예. 자, 이 싱 대사가 지금 언급을 했듯이 중국은 한미일 협력에 나서는 우리 정부 입장이 별로 탐탁치 않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하필 한국만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미국 쪽으로 굉장히 경사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임 정부하고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대선 과정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굉장히 정중동을 상황을 연출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개입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점점 미국 쪽으로 가고 일본과 이제 협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과거부터 중국의 인상은 한국에 대한 인상은 뭐냐면은 한국은 누르면은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누르면 해결이 된다. 네, 누르면 해결이 된다. 언젠가는 항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발상부터 이제 우리가 좀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네. 우리를 좀 속국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왕조시대 전통적인 그런 중화사상이 남아있어가지고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찬스가 온 거죠, 우리한테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런 기조 배경에 전랑외교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거든요. 전랑외교. 네, 네,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전랑이라는 게 사실 이제 중국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가 있었어요, 전랑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랑이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은 외국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의 어떤 위험을 구하는 이러한 무용담을 그린 영화인데 굉장히 한 몇 년 전에 그 상당히 저도 봤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 전랑 외교라는 것보다는 다른 편의 쫄보 외교라고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쫄보 외교요? 졸부. 아, 졸부 외교. 네, 졸부. 졸부가 뭐 저기 진행자님도 아시지만 졸부의 예. 속성이 있잖아요. 돈을 급하게 벌어서. 그렇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그런데 뭐 본디 보고 배운 건 없어. 네. 교육도 못 받았어. 돈은 많아. 돈은 뿌려야 돼. 뭐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전랑 외교보다는 예. 오히려 쫄부 외교가 더 맞지 않나. 졸부에 가깝다. 예. 알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네. 우리 외교 노선도 노선이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대만 해협을 언급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네. 불만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그 우리 한중 수교나 미중 수교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만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대만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인식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인정하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거를 해석을 레코나이즈라는 걸 그걸 해석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 우리도 이제 미국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시기 전에 얘기를 할 때 조금 강성 발언을 하긴 했어요. 네. 심에 의한 현상 무력으로 한 현상도 반대한다. 그거는 뭐 전적으로 중국을 탓해서 삼은 건데, 근데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대만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국제법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국제법에 따라서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심에 의한 현상 등을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한 그러한 거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중국의 지금 우리 외교 전략을 보면 예전에는 뭐 한한령 이런 걸 막 내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국가 대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좀 강대강 구도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원인이 지금 현재 미국의 대전략인 중국을 봉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미국의 혼자 힘으로 가능했어요. 그럼 지금은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연합 공조를 통해서 이제 하려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로 보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그러한 가장 약한 고리를 보기 때문에 한국을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인 게 사드 사태였거든요. 사드 때. 네. 그때 공격을 하니까 먹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세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강대강 구도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제 지속될 거고 없고 네. 또 하나 이제 중국의 특성이 이제 강한 국가한테는 약하고 약한 국가한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강함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메시지 잘 내고 있습니까? 좀 강경하다는 또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후퇴하면은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그렇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거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한중 관계가 좀 더 악화된다면 뭐 지금도 한한령 다 풀리진 않았지만 혹시나 또 한한령 카드 중국이 또 꺼내는 거 아니냐. 최근에 또 연예인 공연들 취소됐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네. 이미 뭐 제한적인 한한령이 있었지만 그 일반적인 그런 커다란 대규모적인 한한령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못 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만만한 연예계라든가 뭐 그런 분야를 가지고 하는 거지 크게 우리가
뭐 기술적인 이러한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뭐 기술 같은 거는 첨단 기술은 자기네들 필요하니까 절대 안 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자강을 통해서 그러한 기술을 격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의 그 국익에 버금가는 힘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을 이기는 길이에요. 네. 네. 좀 짧게 지금 네. 이 타이밍에 중국에서 한미일 대사가 지금 만나거든요.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정세에? 근데 요거는 진짜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타이밍이 다르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러시아 저것도 해서 뭐 우리 윤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고 김정은도 보내고 근데 이게 지금 점점 한중일 한미일 예. 북한 중국 러시아가 계속 대결하는 그러한 그 강대강에 흐르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네. 이거 지금 더 안 기름 좋다는 붓는 거죠. 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좀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만 예, 들어가세요. 네.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